다음 주제는 감사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감사와 정치로 잡았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취지인데요. 먼저 관련 발언을 신정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 내용 누설 등 오기를 부리는 수작입니다. 심지어 최재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감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 감찰을 할 때는 소관상임위에, 소관상임위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기관의 소관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나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회의 의결 내용도 공개를 하라. 그리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해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감사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국회 허락받고 해.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알겠어요.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전방위적인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를 여러 사안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지나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어요. 감사원은 우리 헌법상 어쨌든 독립기구고 예. 감사를 개시할 때 대통령한테 승인도 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가지고 승인받고 물론 이제 특별감찰에 한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예. 그리고 나서 뭐 당사자들에게 다 통보하고 그러면 감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수사는 아니지만 감찰 또한 어쨌든 밀행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어쨌든 정치적 이 중립성이나 또 감사원의 그 위상에 맞는 올바른 역할을 촉구하려면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저는 위인설법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법을 갖다가 저렇게 그 조악하게 만들어서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 법 이거 잘못 만들었으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이고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아무리 지금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이렇게 제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의원의 얘기부터 들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실 테니까. 예. 이게 약간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어진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원은 어떤 형태든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도 그렇게 독립적인 지위, 완벽하게 헌법 기관으로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적으로도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의회 소속의 그러니까 의회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감사원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연방의회에 회계 감사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요. 어떤 의원이나 어떤 다수당도 그 회계 검사원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모든 나라들은 헌법적으로 독립시키거나 독립 부서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가 사실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약간의 독립성을 잃은 면들은 좀 있지만 그럼 그런 것들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행정부에 종속이 되어 있어서 독립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의회로 가져올 게 아니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입법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 거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의회에 붙이겠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감사원으로서의 감사 기능을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독립시켜야 되는데 내 허락받고 해.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감찰과 회계 검사잖아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데 의회 하나하나 다 허락받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빼버리겠다는 소리죠. 제가 할까요? 예. 혹시 김병민 비대위원 하신 다음에 하실 거면 무서워서 무슨 말씀 하실지. 지금 어차피 민주당 아니요, 얘기여서 그래요. 예. 우리 김재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뭐 의원님 경험 있으시지만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돼야 되는 산하 혹은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밑으로 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김도 그 상임위원장조차도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이런 예. 말을 하고 있는 감사원장이 현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직전 감사원장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감사원을 운영할 때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투명하게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운영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사실상 그동안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속 직원들 입장에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보고 이대로가 마치 민주당 당론인 것처럼 비판하시면 안 되고 아마도 현재 감사원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약간이라도 열어두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법안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처럼 정말로 대통령에서 떼어내서 국회가 감사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분리를 시켜내면 지금 감사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이런 말도 안 나오게 만들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어서 감사원을 국회가 관리 감독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의 변화를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온 것 아닌가 싶고요. 이 개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권익위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지금 거의 한 2달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이런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치적 공격이야. 감사 없는 감사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감사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독립시킬 것인가라는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를 좀 더 규제하는 약간 국회 허락도 맡아라라는 취지가 강한데 그 취지가 아니라 행정부로부터 더 독립될 수 있는 취지로 하자면은 그거는 추진할 만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얼마든지 추진할 만하고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당론으로도 추진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이고 여기에 물론 지금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 내용을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감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것을 법안으로 완성시키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좀 난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싸움하는 계기가 아니라 토론하고 제대로 된 감사원을 만드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꼭 좀 토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보니까 별로 토론할 의지가 사실 민주당이 없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야당이지만 한때 여당이었고 그 여당일 때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손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당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좀 불리할 법한 감사, 수사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입맛에 맡겨서 법과 제도를 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감찰에 대한 밀행성 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에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산업부 공무원 감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싹 다 삭제하고 나중에 예. 가서 신내림 등등 운운했던 얘기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갖춰가기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할 텐데 그런 일들을 과거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게 되는 모습들이 민주당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해가 커질 수 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아닙니까?
당론 등에 대한 언급을 꺼낼 거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어내서 국회로 가져오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오래된 그 이슈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국회의 기능하고 맞물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설사 국회로 감사원을 이관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처럼 특별감찰을 소관 상임위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나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면 거의 뭐 그거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그냥 단지 이관 정도가 아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없애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해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법사위 법안이에요. 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그 국민의힘 의원인데 제가 보기에 이 상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통과시키려고 낸 법안이라기보다도 압박 차원에서. 일종의 감사원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낸 법안인데 그런 법안치고도 좀 법안을 좀 말이 되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검사 기능 개별 기능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사례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례는 독재국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이 법안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행정부가 지금 그 감사원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은 하나하나의 감사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거고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면 종속되면서 독립성을 잃은 부분은 인사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대통령의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좀 좌우하니까 그것이 감사원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회로 붙여가지고 개개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감사에 대해서 의회가 개입하겠다? 이건 정말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로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정치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이제 검수완박 말씀하셨는데 검수 원복됐잖아요. 원복되는 과정에서 토론 한마디 있었습니까? 시행령 4일인가 입법 예고하고 바로 통과시켰어요. 원복됐잖아요. 완박 주장하시니까 완박 과정에서는 전 국민적인 토론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또 찬성도 있었고 그래요. 원복 과정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일단 최재형 앞서 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도 나왔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라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국회에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정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은 뭐 했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해보면 일단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감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전현희 위원장 몰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 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리를 계속 지키자 계속 감사가 있고 이건 압박성 감사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일가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더라 보니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일종의 정치적 감사.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예.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뭐 지각이 잦다 이런 사유로 그걸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주장은 전혀 다르고 지금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인수위 전문위원이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2단계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예. 사무총장이 되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거의 전방위적인 사정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장본인인데, 그분이 감사연구원장 시절에 지각을 밥 먹도 됐다, 이런 제보가 또 국회에 날라와서 전현희 위원장은 그 사람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 그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코로나 수급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원전 관련된 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지난 정부의 어쨌든 이 공무 집행에 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것도 이제 검찰이 한편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까지도 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권 바뀌고 나서 이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난 정권을 상대로 한 그런 일종의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감사원장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최재 감사. 예, 그리고 내부 승진 케이스로 감사위원이었던 분이 임명이 됐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당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 탄핵 사유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분은 그분대로의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이 업무를, 감사를 주도하는 게 감사원장이기보다는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약간의 이제 본인이 좀 긴장을 해서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원의 이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상대로 하는 감사는 통상의 감사로 보긴 좀 어려워요. 정치적이다. 예.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에 대한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김영란 대법관 때 만들었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제정되고 나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인식이 있었고, 근데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김영란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우리 현실에도 왕왕 존재를 합니다. 근데 주무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법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기를 만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에 해당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할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문제 나왔던 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고,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감사를 하려고 마음만 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더 나간 일들이 가능할 텐데요. 정치 보복,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할 거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지난날 있었던 정권의 문제들을 낱낱이 정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캐비넷에서 문건들 막 쏟아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작은 얘기들을 이것을 무슨 정치 탄압하는 감사원 전체로 몰아가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감사원이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굳이 그것을 정치적 감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을 텐데, 저는 이 감사원의 감사 행태를 떠나서 그럼 과연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했느냐라는 데에서는 저는 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장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질문을 전현희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야기하니까 뭐 아는 사람끼리 변호사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국민권익위원장 맞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판사랑 검사랑 이렇게 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건에 관련돼서는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과연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본인은 과연 얼마큼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켰느냐를 한번 되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때 아마 식대가 한 480여만 원 나왔는데 이것이 어쨌거나 그 공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식사를 했길래 그 정도 돈이 나왔느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던 건이에요. 그것과 그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이것을 굉장히 싸게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이제 변호사니까 어떤 경우는 싸게 하고 어떤 경우는 비싸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최재해 현 감사원장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약간 좌불안석일 수도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검찰이 수사를 좀 세게 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러나라라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납죽 엎드려서 비위 맞추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감사원의 기능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식대가 3만 원 미만으로 이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3만 4천 원짜리가 하나 나왔다. 이거요.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나는 건입니다. 일반 감사를 해도. 그런데 예. 이걸 가지고 언론까지 내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법 개정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결국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자초한 꼴이다라는 것이고 자꾸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적폐청산이나 이런 개혁과제들과 지금 진행되는 것을 똑같이 여기시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탄핵됐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고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비교하면 그거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탄핵된 뒤에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지금은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가 다 전임 정권을 향해서 그 사정과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인가라는 예. 의구심과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당대표를 향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과 야당을 향한 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 야, 이건 설득력이죠. 다양하게 진짜 그리고 지금 지금은 현재 네. 얼마 전 여당의 전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을 대통령과 주시는데요.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적제고로 개념화하면은 딱 맞아요. 아, 그럼 묶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근데 꼭 그런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그 타겟형으로 이른바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수사의 상당 부분은 지난날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을 두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예. 그때 본선 들어서 대변인하고 공부했던 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공부를 김 의원님 했거든요. 네. 주제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굳이 정권이 누군가를 타겟 삼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같이 예로 들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조금 안 맞는 걸로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감사원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4대강 감사죠. 저희가 그것만 하나 딱 준비를 했었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1년 그러니까 당시에는 MB 때죠. MB 정부 때.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때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봤는데 문제 없네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4대강에 반대했던 박근혜 정부 때 이때도 그런데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때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보가 되게 부실하다. 그리고 수질악하고 우려된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와서 1차 감사 때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설사 담합이 방조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차 감사 때는 4대강 수심을 그렇게 깊게 팔 필요 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당시 MB가 직접 좀 깊게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세부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정권 따라 대표적으로 감사가 왔다 갔다 한다 바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사실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독립적이지 않아 왔다는 방증이겠죠. 예, 이 부분은 감사원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